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날씨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막 생기지 않아요? 허옇게?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각질 제거 루틴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 박원장의 각질 원장입니다. 근데 오늘 촬영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위치를 바꾸고 자세를 바꿨더니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우리 병원에 통증을 담당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실장님이 인형 뽑기에서 뽑은 아이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안 지었는데 얘가 보인다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각질 제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피부가 정상이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각질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밑에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던 피부가 위로 차근차근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마지막 층이 각질층이라고 하는데 그 층에는 죽은 세포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세포가 올라오면 28일 주기로 위에 죽은 세포들이 저절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환 주기를 가진다면 각질 제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분은 각질 제거를 해도 된다, 어떤 분은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각질 제거를 하고 후 케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각질 제거를 해도 되는 피부와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는 피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누구든지 각질 제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각질 제거예요. 일단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은 뭐냐면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염증이 있거나 장벽이 망가졌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피부에는 절대 각질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홍조가 심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질 제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시간이 제가 그 홍조가 있었던 기간이에요.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장벽 역할을 하거든요. 장벽이 안 그래도 정상이 아닌데 조금 남아있는 그 장벽도 다 박박 청소를 해버리는 게 각질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너무너무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정상적인 순환 주기하고 별개로 밑에 있는 미성숙한 세포가 올라오면서 각질이 들뜨게 되거든요. 지루 피부염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있으면 이게 더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진료 보고 몸 밖을 나가기 전에 근데 이 각질 정리해도 되나요? 이거 뜯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는 정상인 피부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를 할 때 반드시 보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각질 제거를 하면 장벽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장벽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각질 제거가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눈에 보이니까. 허옇게 뜨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각질 정리를 하고 싶은 이유는 피지가 너무 많아서 각질과 피지가 막 엉겨붙어서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블랙헤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하고 싶으실 거고요.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허옇게 뜨고 그래서 화장이 안 먹으니까 각질 제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름철에 사용하는 각질 제거제와 겨울철에 사용하는 각질 제거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루틴도 알려주신다고 이제 제품을 가져오셨는데 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네, 알려주세요. 제 피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제 피부는 일단 지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성이었고요. 여드름이 나진 않지만 피부가 얇고 조금 예민한 지성 피부예요. 여름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이니까 주로 피지를 같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겨울에는 보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세수할 때 쓰는 거, 하나는 세수하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주로 사용하는데요. 일단 이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패드로 되어 있어서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조금 찝찝하고 화장이 안 먹는다. 그럴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서 한번 샥 닦아주는 그런 정도의 각질 제거입니다. 얘 성분은 바하 성분이고요.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초록색은 스트라이덱스 중에서도 센서티브 위드 알로에라고 해서 순하고 조금 민감한 피부에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당연히 알코올 프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 세안제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레지던트 때 이 세안제를 처음 접했는데 진짜 가루 세안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세안제 중에서 제가 유독 이 제품을 20년간 사용을 한 이유는 이 제품의 알갱이가 제일 굵어요. 그 알갱이가 굵다는 건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굵은 이유는 효소 코팅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알갱이가 굵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의 사용법을 보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덜어가지고 물을 떨어뜨리면 얘가 녹아요. 그래서 그 녹은 걸 가지고 세안을 하면 이 효소에 의해서 각질 제거가 되는데 저는 그 용량을 좀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오! 너무 많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됐어, 너 됐어. 필요 없어, 이제. 냉정하게 버려졌어. 나의 긴장은 풀어줬다. 그래서 무조건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엄지손톱만큼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새끼손톱만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블랙헤드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물을 한 두세 방울만 떨어뜨려요. 그러면 알갱이가 남거든요. 그 알갱이로 스크럽처럼 코나 입 주변이나 아니면 미간 이런 데 피지나 각질이 많은 부위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줘요. 그럼 얘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스크럽처럼 내가 썼지만 물을 닿으면 녹아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자극이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얘가 녹아서 거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를 세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스크럽젤을 고를 때 알갱이가 끝까지 계속 남아있으면 피부를 괴롭히고 자극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 알갱이가 남아있는 제품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소 세안제 같은 경우도 스크럽처럼 알갱이가 있지만 결국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사실 대부분은 저 효소 세안제를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겨울철 각질 정리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제도 제가 했거든요. 바로 이 제품으로 했습니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장사 같죠? 제 화장대에서 가장 최장수로 사용한 제품 되겠습니다. 이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썼어요. 참중 컨트롤 크림이라고 이제 옛날 어머님들이 다 아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름철에는 안 써요. 겨울철에 쓰는데 이 제품은 영양 크림으로 나왔어요. 제품을 보면 엄청 꾸덕해요. 엄청 꾸덕한 크림인데 얼굴에 좀 두껍게 발라요. 두껍게 발라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요. 얘가 약간 녹으면서 물처럼 돼요. 그러면 그때 손으로 약간 롤링을 해주잖아요. 각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때가 밀리는데 그게 사실은 각질은 아니에요. 이 제품은 고마주라는 제형 제품인데요. 고마주는 때가 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크림 안에 있는 특정 성분이 뭉쳐서 피부를 돌아다니면서 약간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각질 제거를 한 후에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게 보습이었잖아요. 이 제품은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와 보습을 동시에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아까 이 제품을 발라놓으면 녹는다고 했잖아요. 크림이 녹으면 기름 형태가 되거든요. 그 오일이 블랙헤드나 이런 걸 좀 녹이는 역할을 해서 피지도 좀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석삼조의 작용을 하는 거죠. 제 화장대에서 가장 오래될 만하지 않나요?
바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피지가 더 많고 더 답답한 느낌이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썼지만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평소에는 이 제품을 씁니다. 히티옥스라는 제품인데요. 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원래는 주름 개선용 제품으로 나온 화장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각질 제거 편에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제품에서 물을 빼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글루코노락톤이라는 성분입니다. 글루코노락톤은 PHA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하가 있고 바하가 있고 파하가 있어요. 3세대 각질 제거제인데요. 파하가 이토록 유명한 이유는 아하나 바하에 비해서 자극이 적고 예민한 피부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보습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매일 발라요. 뽀샤시해지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아마 그 PHA의 작용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지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말고 네. 몸이랑 발까지 각질 관리를 하시는 아, 네. 얼굴 각질 제거를 해서 뽀샤시해졌는데 발바닥에 각질이 너덜너덜하거나 종아리가 막 허옇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각질 제거를 가끔 하는데요. 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해 소금에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 오일 쏟아질까 봐 제가 열지는 않을게요. 오일이 들어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크럽 작용을 하되 녹아 없어지는 제품만 사용한다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금이, 사해 소금이 피부를 스크럽하는 기능을 하지만 얘 역시 소금이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름,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오일이 피부를 바로 보습하는 작용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질 제거 후 바로 보습. 이걸 역시 만족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이 남았죠.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처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유리아 크림이라는 건데 밑에 우레아라고 써 있거든요. 이 우레아라는 성분은 피부 속에 원래 있어요. 피부 속에서 천연 보습 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퍼센트에 따라서 10% 이하일 경우에는 보습 역할을 주로 하고요. 10% 이상일 경우에는 각질을 없애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유리아 크림은 뒤에 보면 1g당 200mg의 우레아가 있다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0%의 우레아가 들어있는 겁니다. 각질 제거의 기능을 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림을 밤에 자기 전에 피부에 바르는데 요거를 바르고 보습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같이 발라주고 난 다음에 양말을 신고 자거나 그 부위만 랩핑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답답하면 그냥 한 30분, 40분 TV 보면서 말리거나 흡수시켜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 발 뒤꿈치도 매끈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랑 발 각질 제거제는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주기를? 주기는 답답할 때? 쓰고 싶을 때? 네, 막 엄청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요. 몸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 한 번? 발 각질 경우에도 그 정도? 이거는 왜냐면 얼만큼 피부가 건조하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사실은 보습을 잘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철 각질은 보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아까 원장님 피부 타입이 지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건성이신 분들이 네. 따라서 사고 싶다 할 때 약간 이거는 조금 건성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건성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거요? 안 맞을 수 있다기보다 건성인 피부가 이 세안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피하시는 게 좋고 요 정도는 건조한 피부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건조한 피부면 지성인 피부보다는 각질 제거의 필요성이 훨씬 더 낮기는 해요. 오히려 보습을 해주는 게 더 메인이고 그리고 이 제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각질을 관리하셔도 되고 여기 집에 가면 다 장바구니 담을 지금까지 저의 각질 제거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제품, 여러분에게 맞는 제품을 잘 고르셔서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피부, 이 건조한 계절에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테일 박원장의 박지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떼꾸알 말 안 했네?